안녕하십니까. 준비되셨나요? 주명령입니다. 오늘 유튜브 국민연금 관련 얘기는 정치권에 보내는 KARP UN 경제사회 이사회 특별자문 NGO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노년단체 연대회의 최소 국회에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은 애칩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해로운 것은 바로 우리 세대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우리 미래에 잔뜩 고통을 지어주는 이 허접한 연금개혁 시도, 2025년 국민연금 계획을 해냈다는 정치권의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우리를 우롱하러 하지 마십시오. 연금개혁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권 누구도 만지기 싫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변죽만 올리다가 국회에서 멈췄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 다수당이 시한부 통과를 내걸고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NGO 대한원체협회는 모처럼 열을 받고 굴러가는 연금 개혁이 이번 기회에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망 속에 최대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한계치의 연금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현 세대를 살고 있는 부모 세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이렇게 제언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졸속으로 짬짬이해서 또 다른 20, 30년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하루에 885억 원씩 쌓여가는 연금 부채는 미래 세대의 빚입니다. 정말 싸가지 없는 정치권이지만 보험료 인상이라도 하고 가자는 여야 합의를 고마워해야 하는 이런 구차한 처지지만 이것만은 손보고 가야 한다는 최소한의 청구서를 정치권에 거듭 밝히며 이를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다룰 이해장사다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버넌스, 즉 국회 내 특별기구 설치입니다. 여야의 주장을 떠나 연금개혁 특위는 동수의 의원에 노사 및 관련 NGO가 참여하는 가버넌스 구성 체제로 구성돼야 합니다. 현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인적 구조는 여 7명, 야 14명의 불합리한 구조로 공정한 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연금 개혁을 다룰 공평한 가버넌스 구성을 촉구합니다. 짬짬이가 됐던 의회가 합의한다니 하루 885억 원씩 늘어나는 빚 좀 줄이려면 그나마 몇 년 연명 늘리는 보험료 인상 13% 수액이라도 맞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다시피 만들어낸 소득 대체율 스케줄입니다. 이걸 깨부술 수 없습니다. 당시 노무현 개혁안에서 기초노령연금 8만 원 선은 소득 대체율 5%에 달하는 액수로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아지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이 또 다른 공적연금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현재의 기초연금 소득 대체율은 15%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소득 대체율 41.5% 플러스 15%는 56.5%에 달하는 것입니다. 2028년부터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한다고 볼 때 50%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수치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은 100% 조세 부담입니다. 세금으로 전액 부담하죠. 현재 추세로 65세 이상 70%에게 기초연금을 유지해 간다면 2070년대 160조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기초연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누가 부담합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감소해 보험료 내는 연금 가입자는 급격히 줄고 베이비부모의 급증으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합니다. 이거 전부 후세대 부담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65세 이상 100%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한정된 재원을 유용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심화되는 인구의 노령화로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대비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연금 개혁의 모수개혁이란 말, 모수개혁은 수입 구조 개혁, 지출 구조 개혁입니다.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수급자 연령, 급여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금제도가 일찍 발달된 선진사회 국가를 포함해서 OECD 회원국 3분의 2 나라들이 이미
이런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태양을 날고 있는 747의 자동 운항 장치를 없애자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고용과 배벌세는 극심한 노령사의 워크포스 감소 대책입니다. 계속 고용은 정년이나 미래 정년 연장에 관계없이 현직에 있는 세대의 고용의 유연성을 통한 근무제도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은 서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 피크 제도, KRP 은퇴자협회는 정년 전 임금 삭감제라고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 피크 제도가 굳어진 우리 사회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른 고용 연장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실시되고 전 직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벌세는 은퇴자들을 위한 배우며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의 준말입니다. 장수세의 장수경제로 퇴직해 나오는 은퇴 세대 인력 활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시간당 100명 이상의 부모들이 자의반 타의반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를 보듬할 제도는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다세대가 일하는 현장에서 멘토 또는 멘티로 갖춰온 경력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연령포용 다세대 일처는 시니어 워크포스 활용으로 노령사회를 해쳐갈 새로운 대안입니다. 이들 일터를 통한 고용 연장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려간다면 정년 후 소득 공백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소득 대체율이 상승합니다. 5년을 더 일한다 하면은 소득 대체율은 5%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세금을 내니까 조세가 증가하죠. 소비 증가가 하죠. 6070 플러스의 경제적 수명 연장으로 국가 복지 부담도 경감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체할수록 후세대 부담이 늘어납니다. 연금의 100년 대계로 위한 계획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져 있습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한 기싸움에 민생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심이 50점이라도 줄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촉구합니다.